비트코인이 결국 3만 달러 밑으로 꺼집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을 하려다가 제가 이렇게 차트를 잠깐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까는 비트코인이 29,500달러까지 찍는 걸 제가 봤는데요. 다른 코인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어제 그러다가 그동안 횡보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격등의 시간이 시작될 듯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죠, 제가? 그런데 이 방향이 원하던 방향이 아니죠. 이거 참 시작부터가 아주 거친데, 이거 다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추스리고 한번 상황 파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자면 복합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체 시장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피바다입니다. 다우존스가 2%가 넘게 빠졌는데요. 다우가 2% 빠진 건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코인이랑은 다릅니다. 이 코인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같은 사람이 양쪽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 코인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주식을 정리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코인도 같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작년 코로나 때도 무서우니까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싹 팔아서 현금화를 시켰었죠. 어느 정도는 주식, 코인 같이 간다. 이렇게 지금은 커플링이다 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S&P 500과 나스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건 초과대평가다.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9월에 크래시한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계속 주시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블락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코인을 입금하고 이자를 받는 C5 회사죠.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뉴저지에 위치한 회사인데 뉴저지에서 부분 영업정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죠. 아직 사인은 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건 아니죠. 이유는 증권법에 어긋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팔아서 시드를 마련했다 이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란 뭘까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자산으로 분류가 됐지만 블록파이에서 이자를 주고 있는 다른 코인들은 지금 불분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태클을 건 건데요.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판례가 되어서 다른 주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신청 내용으로는 블락파이가 7월 22일부터 새로운 고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한다고 하는데요. 블록파이는 1조 원이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진 급성장 기업인데 이걸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넷 옐렌이 오늘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규제 관계자들에게 빨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재촉을 했는데 제가 어제 자넷 옐렌을 마귀할멈이라고 칭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인신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험한 코인판에 있다 보니까 저도 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지고 있죠. 시총 10위권 안에 3개나 있습니다. 비피닉스가 발행한 USDT 다들 아시죠? 그리고 서클사가 발행한 USDC 그리고 바이낸스와 팩소가 발행한 BUSD. 자, USDC하고 BUSD는 1대1 달러 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달 감사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USDT 이 테더
테더가 늘 불안 요소입니다. 달러를 1대1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있다는 회사채 같은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만약에 폭락이 왔을 때 다 테더를 달러로 바꾸겠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겠죠. 지난번에 저희들 뱅크런에 대해서 나눴었죠. 같은 상황입니다. 다들 한꺼번에 돈 찾겠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안 요소인데 그래도 지금은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넷 옐렌이 이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었죠. USDT 공급량을 좀 줄여줘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요. 그렇게 되면 불안 요소가 사라지게 되니까 전체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인을 잠깐 달러로 바꿀 때는 USDT 말고 USDC나 BUSD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규제 관련 뉴스들이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 얘기 나오면 시장이 움츠려드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의 본격적인 투자는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서 불안 요소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수인데요. 불분명한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실질적이고 건강한 규제는 빨리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들 가격 꺼지고 규제 막 한다고 하니까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 묶어놓고 보면 그냥 암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얼만큼 어려운 상황인지 걱정할 만큼만 걱정해야 할 테니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16,000개의 그레이스케일 GBTC가 락업 해제가 됐죠. 가장 관심이 많았던 주제였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연 첫날이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오늘 미국 시간은 월요일인데요. 주말에 마이너스 12.32%였다가 오늘 13.44, 마이너스 13.44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은 마이너스 15%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글래스노드닷컴에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일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비월드가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몇십 년 전에 쓰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표현을 썼더니 어제 아주 썰렁했었는데 참 이거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크 인베스터와 스퀘어 주최로 열리는 비트코인 이벤트죠. 이 비워드, 이건 일반인들을 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관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바른 이해, 어떻게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자기들의 투자 모델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비트코인의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에는 지난번에 없던 일론 머스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따로 얘기할 시간을 주는 건가요? 잭도 씨와 일론 머스크가 맞짱을 뜬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자, 스케줄을 한번 볼까요? 시간은 LA 시간으로 아침 9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1시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게 가장 관심이 있는 이벤트일 듯한데요. 자, 트랙 1, 이건 비트코인이 주류 원래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어떻게 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트랙 2, 이게 이날의 메인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힘을 더해주는 도구로 사용된다. 뭐 이런 말이죠. 자, 이건 아침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중요한 회사 실적 발표들이 또 줄여 있습니다. 테슬라가 7월 26일이고요. 애플과 아마존이 7월 27일, 페이스북이 7월 28일, 아마존이 7월 29일. 다음 주도 시장이 출렁출렁할 듯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코인 가격을 보고 있으면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상해한다고 떨어질 코인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 냉정하게 대응해야겠죠. 자,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7월 20일 오후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29,600달러입니다. 지금 이 3만 달러가 완전히 뚫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지지선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한참 다른 곳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벌써 뚫렸던지 아니면 튕겨 올라갔던지 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뚫릴 때의 상황과 대응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하방으로 뚫렸을 때 매수나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지난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큰 하락이 있어서 모두가 힘드시겠지만 자, 이게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로 끝난 거면 한참을 더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이제 지금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죠. 몇 년을 장기로 가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 계시죠? 자, 지금 이 상황은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안타깝고 속상하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간다고 해도 버틸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요. 자, 2만 달러까지 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오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애초부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알트코인들은 어떡하나요? 비트코인은 그렇다 쳐도 알트코인은 지금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 장기 투자 마음 먹으신 분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마이너스 90%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90%까지 지금 당장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 가짐이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더리움이 2018년에 8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었고요. 에이다는 3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 될 놈은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짐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 영상에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전략도 제가 나눴었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동평균선 밑으로 꺼졌다가 반등할 때 얼른 팔고 나왔어야 됐죠. 기회 놓치셨으면 앞으로 또 반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장기 투자 수익을 노리고 손실은 10% 꺼지면 손절하는 단기를 노리시면 이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원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런 상황도 고려한 결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매일 조금씩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겠죠?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비중이 없으신 분들 반등했을 때 시총 낮은 코인들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장기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보다는 냉정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제가 긍정적인 방향을 너무 강조해서 다 잘 되기만 할 줄 알고 오해를 하셔서 지금 손실을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장기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가 늘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자꾸 말이 나오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손실이 아주 큽니다. 지갑이 하도 여러 군데 있어서 계산을 제가 안 하고 있는데 합쳐서 계산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산을 안 하는데 뭐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흩어져 있기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힘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방향도 잡아드리고 싶은데 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개미 투자자일 뿐이고요. 다만 제가 미리 경험한 걸 이렇게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실패를 하도 많이 해봐서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이 간절히 바라면서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함께 응원하는 응원단장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 보면서 목 터지게 대한민국 외친다고 경기 결과가 달라지진 않죠. 하지만 함께 선수들을 분석도 하고 같이 응원하면서
확신을 나눌 수는 있겠죠. 지금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요. 지금이라도 본인들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존버이든 손실이든 말이죠. 우리는 좀 더 돌아서 가더라도 가야 할 곳에 가야겠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그곳을 꿈꾸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